안녕하십니까. 자율 구독, 시청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오랫동안 분석해온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내용을 좀 풀어볼까 합니다. 요즘 뉴스에 나오는 AI, 로봇, 또 암호화폐 이런 것들이 사실 전부 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요. 이 모든 게 사실은 미국의 거대한 하나의 그림, 하나의 설계도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을 다 맞춰보는 거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지금 미국의 미래는요, 사실상 두 개의 거대한 기둥 위에 세워지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별개 같지만 사실은 아주 교묘하게 서로 얽혀 있죠.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왼쪽이 제네시스 미션, 오른쪽이 지니어스 법안. 이게 아주 절묘하게 역할 분담이 되어 있어요. 제네시스 미션은 AI랑 로봇을 이용해서 현실 세계에서 어마어마한 생산력, 그러니까 공급을 만들어내는 계획이고요. 반면에 지니어스 법안은 그렇게 만들어진 가치를 고스란히 흡수하기 위한 글로벌 금융 시스템, 즉 수요를 만들어내는 계획입니다. 한쪽에서는 만들고 다른 한쪽에서는 그 돈을 빨아들이는 구조인 거죠. 그럼 첫 번째 기둥, 제네시스 미션부터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이건 정말 야심찬 기획인데요. AI를 단순히 컴퓨터 화면 속에 가둬두는 게 아니라 우리 현실 세계로 끄집어내려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개념이 바로 피지컬 AI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말 그대로 AI가 소프트웨어 코드, 즉 비트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로봇파를 움직이고 스마트 공장을 돌리고 에너지망을 제어하는 것처럼 실제 원자로 이루어진 세상을 직접 컨트롤하는 걸 말합니다. AI가 이제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행동을 하게 되는 시대가 열리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좋아요. 전 세계에 수억 대의 똑똑한 로봇 제국을 건설한다고 칩시다. 근데 이 로봇들 도대체 어떻게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고 제어할 거죠? 기존의 방식, 그러니까 아마존 웹서비스 같은 중앙 데이터 센터를 쓰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세 가지 치명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첫째, 물리적으로 너무 멀어요. 로봇을 실시간으로 정밀하게 제어해야 하는데 신호가 오가는데 시간이 너무 걸리는 거죠. 둘째, 비용이 이건 천문학적인 수준입니다. 전 세계 규모로 이걸 깐다는 건 말이 안 돼요. 마지막으로 전기를 어마어마하게 잡아먹습니다. 지속 가능하지가 않다는 거죠. 완전히 새로운 해법이 필요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기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거대한 설계의 돈, 즉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지니어스 법안입니다. 지니어스 법안의 핵심은 정말 간단하고 강력합니다. 서클사의 USDC 같은 모든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은요, 앞으로 발행하는 코인 가치의 100%를 무조건 미국 반기 국채로 보유해야 한다는 겁니다. 법으로 딱 못 박아버리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 디지털 달러가 늘어날수록 미국 정부의 빚, 즉 국채를 의무적으로 사줘야 한다는 겁니다. 당시 하원의 의장이었던 폴 라이언의 이 한마디가 이 법의 의도를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미국 부채의 새로운 최종 구매자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디지털 경제가 알아서 굴러가기만 하면 미국 국채는 자동으로 팔려나가는 그런 기가 막힌 시스템을 설계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또 하나의 거대한 숙제가 남습니다. 좋습니다. 시스템은 만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전 세계 사람들이 이 디지털 달러를 쓰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미국의 빚을 사주는 역할을 하고 만들 수 있을까요? 강제로 시킬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바로 이 지점에서 정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연결고리가 나타납니다. 파이 네트워크. 이 파이 네트워크가 앞서 말한 두 개의 거대한 기둥이 가진 문제점들을 동시에 풀어버리고 이 둘을 하나로 단단히 묶어주는 핵심 열쇠, 바로 마스터키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표를 보시면 한눈에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제네시스 미션의 가장 큰 골칫거리였던 AI 인프라 문제. 이건 전 세계에 이미 깔려있는 35만 개가 넘는 파이노드 네트워크, 즉 DPIN이라고 불리는 탈중앙화 물리적 인프라가 해결해줍니다. 그리고 지니어스 법안의 숙제였던 디지털 달러의 수요 문제, 이건 실명인증까지 마친 1,800만 명이 넘는 거대한 파이 사용자층의 그 자체로 거대한 시장이 되어주면서 해결되는 거죠. 공급과 수요의 문제가 한 방에 풀리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완벽해 보이는 시스템이 어떻게 돈을 만들어내는지 한번 볼까요? 1단계,
피지컬 AI 로봇들이 일을 해서 실제 경제적 가치를 만듭니다. 2단계, 이 로봇들은 파이 네트워크 위에서 USDC 같은 스테이블 코인으로 서로 대금을 결제합니다. 이때 로봇의 두뇌 역할을 하는 OS는 오픈마인드가, 서로 다른 블록체인을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은 니어 프로토콜이 맡는 구조죠. 3단계, USDC 사용량이 늘어나니까 서클은 지니어스 법안에 따라 더 많은 미국 국채를 사들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4단계, 결국 로봇 경제가 만들어낸 생산성이 그대로 미국 정부의 자금으로 흘러들어가는 정말 놀라운 선순환 구조가 완성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설계가 완성되었을 때 세상은 어떻게 변할까요? 이건 단순히 기술이나 금융의 변화가 아닙니다. 세계 질서, 지정학적 판도 자체를 완전히 뒤흔들게 될 겁니다. 세상은 사실상 두 개의 거대한 블럭으로 나뉘게 될 겁니다. 스플린터넷, 즉 인터넷이 쪼개지는 시대가 오는 거죠. 미국 중심의 기술 생태계인 블루 블럭과 여기에 속하지 않거나 대항하는 레드 블럭의 대결 구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파이 네트워크의 핵심 인프라인 노드가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지를 보면 이 전략은 더 선명해집니다. 이 분포는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중국을 둘러싸는 거대한 시자형 포위망을 그리고 있거든요. 베트남은 새로운 AI 생산 기지이자 핵심 노드 허브가 되고, 한국은 최첨단 로봇을 만드는 기술의 중심, 그리고 일본은 이 동맹의 금융과 데이터를 책임지는 기지 역할을 맡게 됩니다. 중국을 배제한 새로운 AI 공급망을 만들려는 미국의 큰 그림과 정확하게 일치하죠. 이런 판이 깔리면 LG나 현대차 같은 블루블록 안의 기업들은 정말 날개를 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인프라를 깔 필요 없이 이미 전 세계에 깔려 있는 파이 네트워크에 그냥 플러그만 꽂으면 스마트 로봇을 전 세계에 팔 수 있게 되거든요. 반면에 중국 경쟁사들은 이 판에 끼어들 수조차 없게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모든 전략적인 시간표들을 하나로 모아서 파이 네트워크의 다음 단계, 즉 오픈 메인넷이 언제쯤일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예측으로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발표한 관련 계획들의 타임라인을 한번 보시죠. 2025년 11월에 제네시스 미션 행정명령이 서명되면서 카운트다운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2026년 2월이 되면 정부는 컴퓨팅 자원을 제공할 산업 파트너를 공식적으로 모집하고요. 7월에는 로봇을 대량으로 찍어내기 전에 최종 점검을 합니다. 이 모든 과정들은요, 그 밑에 깔리는 디지털 인프라, 즉 네트워크가 완전히 공개되고 작동해야만 가능한 일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미국 정부의 스케줄이 파이 네트워크에게 아주 명확한 데드라인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계획들을 차질 없이 진행하려면 네트워크는 반드시 그 전에 열려야만 하는 거죠. 따라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증거들을 종합해 내릴 수 있는 논리적인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파이 네트워크의 3단계 오픈 메인넷은 2025년 12월에서 2026년 1분기 사이에 시작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만약 이제 기계의 노동이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대국의 돈줄이 되는 세상이 온다면 과연 우리 인간의 노동, 그 가치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